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난 지 어느덧 이제 한 4일, 5일 정도 지났죠. 그래서 되게 수능을 보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채점을 하잖아요. 이제 가채점 점수를 통해서 이제 수능 이후에 예를 들면 뭐 면접이나 뭐 논술이 있다. 그럼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니면은 수능 최저를 내가 맞췄다 못 맞췄다. 뭐 이런 이제 생각과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과연 우리가 수능 이후에 도대체 뭘 하는 게 맞느냐. 수능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일단은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수능 이후에도 일어나는 일정들을 일단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11월 14일 날 목요일이죠. 이제 수학 능력 평가 수능을 보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때 가채점을 합니다. 당일날 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날 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가채점을 해서, 가채점을 하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제 원점수, 내가 이제 몇 점 받았는지 하고, 이제 가등급을 알 수 있죠. 되게 뭐 EBS를 본다거나 메가스터디를 본다거나 뭐 이투스를 통해서. 그래서 원점수와 가등급을 가지고 일단 판단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11월 15일부터 12월 5일 요 사이가 이제 수시의 마지막 면접 논술 기간이에요. 수능 이후에 있는 면접과 논술 기간. 그리고 12월 5일 날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 수능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발표해요. 올 수능이 어땠는지, 지원 인원은 얼마였는지, 1등급 누적 구간 인원은 몇 명인지 등등등. 그럼 되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유튜브나, 예, 아니면 이제 채점 설명회 이걸 하게 되거든요. 예. 이제 수많은 이제 입시 전문가 분들이 이 채점 결과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거나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실채점 설명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사이, 요 기간 사이에 이 수능 채점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주로 가채점 관련 설명회를 하죠. 지금 한참 막 설명회 하고 있잖아요. 가채점 설명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되게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12월 6일 금요일날 일단 수능 성적표를 배부합니다. 그러면 성적표 배부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실제의 우리의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점수를 뺀 백분위, 표준점수, 그리고 이제 등급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바로 뭘 시작하느냐? 우선은 최저 조합이 맞았는지, 그러니까 최저가 맞았는지를 일단 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시까지 갔을 때 나의 성적을 어디를 갈 수 있냐. 요 두 개를 이제 확인하는 게 이 수능 성적표 배부된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무조건 하는 겁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예, 최저 맞춰서 내가 일단 수시로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 야 이거 정시까지 가야 되냐,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12월 13일에서 18일 사이가 이제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수시로 합격을 하고, 19일부터 27일 사이가 이제 추합이라고 하죠. 예비 순번 받은 학생들이 다 여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비 순번 받으면 이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이 19일, 27일 사이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합격을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시예요. 여기까지가 수시다. 그러면 이제 정시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8일 날 이제 정시 2월 인원까지 전체 정시 인원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31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화요일부터 1월 3일 금요일까지. 그래서 총 4일간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이 스카이라 불리는 상위권 대학들이 1월 2일까지만 원서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1월 3일까지라 얘기하지만 정시는 1월 2일까지는 원서 접수를 끝내는 게 기본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이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1월 10일부터 2월 6일 사이가 정시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실기 전형 중심이죠. 예체능. 거기에 이제 뭐 의대 같은 경우 면접, 뭐 사범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실기하고 면접 기간 및 요 사이에 이제 가나다 합격자 발표들을 해요. 학교마다 합격자 발표하는 기간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언제부터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대부분이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7일이 예, 최초 합격자 등록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정시 합격자 등록 마감입니다. 이게 끝나면 2월 13일부터 19일 사이가 이제 추가 충원입니다. 미등록. 그러니까 미등록은 예비 순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시까지 내가 다 떨어졌어. 최악이야. 할 때 각 대학들이 그래도 몇몇 2월 인원들이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대학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이 미등록 추가 충원이라고 해서 이제 추가 충원 전형이 있습니다. 2월 20일 날 정시 추가 합격자 등록 마감을 통해서 2025 대입, 수시, 정시 모든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수능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크게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수능 이후에 논술 그리고 면접이라고 하는 전형들의 일정들이 쫙 있죠. 제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능 이후에 지금 논술, 그리고 교과 면접, 그 다음 종합 면접의 지금 일정들이에요. 그래서 12월 10일까지도 쭉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가채점한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고민을 하죠. 이거 면접, 논술 제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저한테 이제 이메일 보내주신 학부모님들 혹은 이제 DM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99%가 다 이거에 궁금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채점을 해서 몇 등급이다. 그런데 지금 뒤에 뭐 어느 학교 면접이 걸려 있다, 어느 학교 논술이 걸려 있다.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수시 납치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 거잖아요. 이거 수시 납치 아닐까요? 라고 이제 되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몇 분들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그냥 딱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수시 납치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면접 논술을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럼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 일단은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수시를 쓰실 때 면접을 쓰거나 논술을 쓰는 이유가 뭐 때문에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접이나 논술이라고 하는 게 교과 전형처럼 단순 교과처럼 딱 줄 세워서 붙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둘 다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무튼 의외성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변수값이라고 하죠.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 잘 보면 붙는 거고 못 보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외성이나 변수값이 있다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향으로 지원할 때 활용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향으로 내가 지원을 하는데 의외성이나 변수값을 고려해서 지원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시를 쓸 때 면접형을 쓴다거나 논술을 본다는 건 내 현재 상황과 조건에서 그 학교를 못 가. 이게 기본 스탠스예요. 상향 지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런데 내가 수능 성적에서 가채점을 했더니 지금 면접 논술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그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그 가채점 성적은 뭘 의미하겠어요? 만약에 누가 봐도 가채점 성적이 매우 좋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매우 좋으면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성적이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가서 만약에 정시에서도 똑같은 의외성과 변수값을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확률이 더 높으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 보셨을 때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가세요. 면접과 논술을 무조건 가서 보는 겁니다. 아, 봐서 붙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안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조건 가서 잘 봐야 됩니다. 실제로 수시 납치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영상 대부분의 현역생들이 보시니까 현역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극소수예요. 거의 대부분은 수시 납치가 안 일어납니다. 나한테 일어날 거다라는 희망을 갖는 건 좋지만 그 희망 확률이 50%가 안 돼요. 그런데 왜 확률 게임을 하는 이 입시판에서 안 갈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면접 논술을 안 간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가채점을 딱 했을 때도 나 무조건 이거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네? 그냥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애매한 거 같은 데요는 말 그대로 애매한 거잖아요. 애매하다라는 말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붙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애매하다는 말은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니까 애매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붙는다고 하면 왜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수능 이후의 상황 1 면접 논술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수능 이후의 상황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뭐냐면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입시 정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수능이 끝나서 가채점을 하면 이때부터 지금 유튜브 영상 몇 개만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채점 관련 설명회와 자료집들이 지금 인터넷부터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저도 이제 몇 개 보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첫 번째 가채점 결과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가채점 결과 해석의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원점수와 등급. 근데 이 등급이 가등급이야. 가등급이라고 하는 게 EBS든 메가스터디든 보면 조금씩 틀리잖아요. 모든 수능을 본 전체 인원들이 가채점 점수를 다 데이터에 입력을 해서 지금 가등급을 구성한 게 아니에요. 실제 입시 결과의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정시에 대한 이 수능에 대한 반영 방식들은요, 등급으로 반영하는 학교들은 솔직히 인서울에 거의 없어요. 다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뭐 그 다음 100분위를 활용을 하는데 이거를 가채점 결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 해석을 해서 이 정도의 가채점 점수로 어디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마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세요. 가채점 설명의 내용들을 보시면 정보가 진짜 많거든요. 막 엑셀 파일 쫙 나오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를 써야 돼? 이 말은 안 합니다. 왜? 대부분이 작년 입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올해는 변수값도 있어요. 첫 번째, 자유전공 생겼죠. 자유전공 입결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과목 폐지된 데가 또 많아요. 선택과목 폐지에 따라서 또 어떤 변수값이 생길지 몰라요. 거기에 뭐 지금 사탐론 했다는 얘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리고 세 번째, 작년의 수능의 난이도, 올해 수능의 난이도가 또 틀리고, 작년에 수능을 봤던 집단과 올해 수능을 봤던 집단이 틀려요. 이 집단이 틀린데 어떻게 이걸 동일선상에서 봐서 작년 입결의 기준으로 해서 라인을 잡는다. 근데 그 라인을 잡을 때 작년 입결 기준에서도 100%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로 학교들은 환산해서 환산 총점을 만드는데, 단순 지금 등급만 해가지고 작년에 2등급에서 여기를 갔으니까 아마 요 정도입니다.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아마도. 예, 아마도예요. 아마도 이 정도 성적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설명회나 어떤 자료집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쵸, 정식 컨설팅. 이걸 이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가채점 설명회라는 거, 뭐 실제점 설명회라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이 가채점 설명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보시는 정도, 이거를 참고사항으로는 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사항 하기엔 좀 어렵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능 성적표 발표 전까지는 그냥 면접, 논술 열심히 보세요. 이거 없다. 그럼 그냥 놀아. 놀아. 그냥 노세요. 고민하지 말고 노세요.
고민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언제부터 고민하면 되냐? 예, 수능 성적표 발표되는 12월 6일 이후부터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능 성적표가 발표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수능 성적이 발표돼야지만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정확한 등급 100분위 표준 점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시를 쓰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등급을 가지고 최저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가치점을 통해서 80% 이상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지만 100%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슬아슬하게 지금 4냐 5냐 이런 친구들 되게 고민들 많거든요. 그런 고민을 수능 성적표 나오기 전에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성적표가 나오면 다 결정이 됩니다. 발표 이후, 수능 성적표가 나온 이후부터 정시 준비를 해도 솔직히 절대 늦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서 앞선 너무 방대한 정보,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능 최저 확인을 하고 이제부터 정시 전형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6일, 그러면 7일부터 만약에 내가 고민을 할 거다 하더라도 12월 30일까지 무려 23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 상황2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방대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다만 실제점 설명에는 조금 참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결과 내용을 기반으로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론이 없어요. 결론을 낼 수가 없죠. 왜냐면은 대학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았잖아요. 원서 접수도 아직 안 했는데. 어느 과에 얼마만큼 애들이 몰릴지, 어느 과는 빵꾸가 날지 누가 알아요. 거기에 2월 인원도 안 나왔어. 정시로 정확히 몇 명 뽑을지도 아직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론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또 뭐냐? 진짜 정시 컨설팅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예약도 받으시고요. 뭐 이제 뭐 가득 찼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요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죠. 뭐 그 다만 정시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게 아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정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수시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저가 됐냐 안 됐냐 거의 다 결론이 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3가지 정도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학이 제공하는 입시 결과들을 참고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각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를 통해서 정시 입결 자료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대입정보 포털 있죠. 거기에 들어가시면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라고 하는欄에 25학년도를 쳐서 들어가시면은 작년에 정시 전년 결과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나의 이제 어떤 성적을 매칭해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요런 방법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다만 이 대입정보 포털 같은 경우를 활용하실 때는 단순한 이제 70% 100분위를 보여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부정확한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 70% 100분인데 이게 충원율까지 합산한 70%예요. 최종 이제 이 합격자 기준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에 정확하게 아주 이게 100%라고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은 있죠. 그리고 좀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단순 등급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환산 총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볼 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게 아니면 이제 또 하나 많이 보는 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얻어내는 소스 중 하나가 종이 배치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주로 이제 이투스, 뭐 메가스터디, 뭐 대성 이런 데서 이제 정시 지원 배치표 혹은 참고표라고 하는 이제 종이로 쫙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실제로 설명회 아니면 이제 뭐 무료로 이제 대기 배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가채점 시에 저는 좀 활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위치가 어느 정도냐, 요 정도를 보는 건 맞는데, 실채점 이후에는 솔직히 이 종이 배치표가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종이 배치표를 대부분
가채점 할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작년 이제 입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고,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요. 되게 작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딱딱 집어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엑셀 파일화 해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게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이 정시까지 갔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프로그램 배치표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 이제 고속 성장 분석기라고 하는. 요게 금액이 있어요. 이게 다 유로라. 3만 원이 3만 원. 근데 올해 뭐 오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이 프로그램 배치표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활용도가 높아요. 많이들 사용하시죠. 뭐 수만이 이런데 뭐 들어가시거나 뭐 오르비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댓글에 올라온 것 중 하나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고속성장 분석기 뭐 공짜로 받아볼 수 있냐? 뭐 누가 있으면 다운 다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속성장 분석기를 기본적으로 좀 많이들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이 텔레그노시스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고 못 들어보신 분들은 못 들어보신, 이게 77,000원인데 그 생명과학 대한민국 1타 강사라고 하시는 윤도영 선생님이 그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배치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텔레그노시스라고 해서 뭐 지금 유튜브 쳐보시면요, 윤도영 선생님 그 유튜브에서 텔레그노시스로 안내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요즘에 인기가 매우 높고 좀 많이 관심들 많이 가지세요. 제가 뭐 홍보하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제일 많이들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요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시 준비생이라고 한다면 90% 이상이 일단은 무조건 한번 해본다라는 게 바로 진학사 모의 지원이죠. 이게 109,000원짜리, 이게 가장 비쌉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거의 다 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시 예측 프로그램의 끝판왕이, 이 끝판왕이라는 게 정확도가 끝판왕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많이들 활용하세요. 제일 많이 활용하고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이 진학사 모의 지원을 활용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실시간 업데이트입니다. 끊임없이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이 모의 지원하는 인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들 쓰고, 어떻게 보면 그 칸칸이라고 하잖아요. 한 칸, 두 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단어를 만든 게 바로 이 진학사 모의 지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시까지 갔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 배치표를 그래도 활용하시는 게 뭐 가장 좀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정시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료로 활용을 하려면 대학이 제공하는 입시 결과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들어가셨을 때 조금 고려하실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예를 들면은 뭐 전년도와 올해 사이에 뭐 수능의 반응 영역이 바뀌었다거나 뭐 요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 입시에 대한 좀 공부가 조금은 되어 계셔야 돼요. 공부나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요게 좀 없거나 귀찮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돈으로 메꾼다. 근데 컨설팅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의 정시생 아니면 입시생들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은 좀 어떤 그런 댓글, 그런 후기담들이 많이 들리는 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고속성장, 텔레그노, 진학사.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하셔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도 컨설팅을 해봤지만, 컨설팅을 했을 때 가장 큰 예를 들면 단점이 뭐냐면, 제가 열심히 컨설팅을 해서 어느 학교를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는 진학사 모의 지원해서 나온 값하고 또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진학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상담한 친구들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학사 모의 지원을 한 학생에 한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더 검증받고 더 어떻게 보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진학사 모의 지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담을 해놓고 결국에는 진학사 모의 지원에서 이제 나온 결과값에 비추어서 되게 최종적으로 이제 학교 라인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법 많으세요. 예, 한두 학교는 또 바꿔. 그러면 속된 얘기를 하고 나서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무조건 뭐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전형 기준에서는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 배치표를 활용하시는 게 뭐 한 개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대개 뭐 두 개 아니면은 뭐 저는 솔직히 좀 경제적 여분이 있다 세 개를 다 일단 구매를 하셔서 지원하는 학교들을 다 한번 돌려보셔라. 만약에 세 개 다 합격합니다 하면 진짜 합격하는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시는 게 실제로 컨설팅 받으시는 것보다도 금액적으로 더 쌉니다. 예, 일반적으로 컨설팅 받는 금액보다 더 쌀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고.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뭐 그게 어떤 뭐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은 정시는 이렇게 대비를 하자. 성적표 나오기 전에는 1위 2위 하지 마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노세요. 그냥 놀아. 그냥 면접 논술 있어? 일단 가서 열심히 무조건 내가 이걸로 수시로 합격하겠다. 수시로 합격하는 게 정답인 겁니다. 정시 준비는 기본적으로 정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필요 정보들을 얻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의 영역별 반영 비율, 그리고 가산점, 뭐 선택 과목 이런 것들부터 일단 리스트를 정리하자. 가군에 최소한 3개, 나군에 3개, 다군에 3개 하면 9개 정도 라인업을 짜자. 수시 예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일단 정시 상담을 급하게 잡지 마세요. 정시 급하게 잡아봤자 의미 없잖아요. 일단 예비가 다 끝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내가 정시적 컨설팅 받을 거다 하면 예약 정도를 빨리 잡는 건 방법일 수 있겠죠. 왜냐면 어차피 합격하면 환불 받으시면 되니까. 하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정시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일단은 우선순위는 진학사 모의 지원, 여기에 고속성장이나 아니면 이제 탈레근우 요거 중에서 뭐 하나 정도를 겹치거나 아니면 3개를 사서 같이 다 돌려본다 정도. 그걸로도 모르겠다 애매하다면 그때 정시 컨설팅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정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입시를 보다 오늘 그 수능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아무튼 수능과 관련돼서 제가 뭐 이렇게 딱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간간히 한 번씩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를 보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